인사 말씀 해주십시오. 네. 저는 신공적으로 있는 것을 봤는데 정신이 입도 하나로 모아지는 그 기분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늘 기운하고 통하는 것이고 우주 기운하고 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기라고 합니다. 정기를 잘 수련해서 간직하고 있는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을 통해서 모든 여러분 동지들이 다 하나 한 뜻으로 한 정신으로 우주를 통합하고 민족을 통일하고 세계를 재결합시키는 큰 역할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큰 뜻보다 이번 기회를 축원하면서 여러분 한 모습을 보고 감격했습니다. 앞으로 대성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렷 경례. 네, 심사자 마주 보세요. 차렷 경례. 신일로에서는 저하고 같은 형제형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신들 보고 인사하겠다고 해서 정재혁씨의 광산군에서 큰 뜻을 가지고 뭐 해보시고 했는데 뭐 어른들 계시다고 그러는데 공부신들 먼저 인사 좀 하시는다고 그래서 오시라고 해서 그다음 오게 이렇게 있습니다. 무섭 잘 예, 소유공가 한동정 소유공가 28대 손이시고요. 저보다 한 해를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그 광산을 국회의원 준비하고 계셔서 이제 마침 이제 현재 이제 학장님 그 선배님이 법사랑 모임 만드셨거든요. 제가 법사랑 활동을 오래 하고 있습니다. 은부사님이 법사랑 모임 추천해줬는데 그 법사랑 같이 활동하고 있는 이정서 이제 그 집행부 오랫동안 활동했는데 정서 형님하고 학교 친구로 소개를 받았습니다. 또 이제 제 집안분도 계시고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하다못해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늘 한번 방문하시고 인사 한번 하신다 해서 오셨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여기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추석 좀 종료. 네. 인사 드리겠습니다. 저 정재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대로요. 저는 이제 하동정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하동정가 소유공가 28대 손이고요. 저는 이제 광주에서 나고 자랐고 이제 서울에 가서 국회 보좌관하고 청와대에서 5년간 있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이제 1년이나 2년 있기도 쉽지 않은데 5년간 있었으니까 나름대로 조금 뭔가 재주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년간 있다가 작년에 이제 다시 내려와서 국회에서 배웠던 거, 청와대에서 배웠던 거 다시 정치하기 위해서 이제 내려왔고요. 광산구 광산을입니다. 그래서 첨단, 수안, 신가, 신창, 하남, 비하, 임곡 이쪽에서 이제 내년 국회의원 출마해서 제 정치를 이제 배웠던 거를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어르신들 말씀 귀담아 듣고 조금 젊으니까 더 열심히 뛰고 듣고 배우고 달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가르침 좀 주시고요. 배웠던 거 올곧이 좀 해서 이름이 정재혁인데요. 하동정가지만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게 잊지 말라고 정치 제대로 혁신하라고 정재혁으로 지어준 것 같으니까요. 광주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광산에 있는 분들 좀 젊은 놈이 보니까 또 야물게 생겼더라. 정재혁이라고 하는 애 왔으니까 한번 관심 가져서 한번 지켜봐 주자 이런 이야기 해주시면 누대지 않게 추천이라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천해 주신 거 정말 그 세월을 이렇게 넘겨주시는 거 가슴으로 잘 받아들이고 누대지 않는 정치 이런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제가 시간 잠깐 뺏는 거 아니면 명함만 하나씩 좀 전달해 주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함 돌리는 안내받았어요. 오늘부터 이제 강의를 어젯밤에 전화 드리셨는데 그랬는데 통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의를 1시간 학강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한 30분 정도 자유 강연으로 연습을 좀 해보시라고 하셨거든요.
원래 이제 선사님 먼저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학생분은 통화가 안 돼서 어제 저녁에 이제 급하게 이제 부산선생님께 전화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30분 정도 자유 강연 해주기로 하시고요. 주제는 조선의 성리학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도 이렇게 자유 강연 목요일 날 한 30분씩 하실 수 있게 이렇게 한번 했으면 해서 오늘 그렇게 시간을 계획했고요. 그 다음에 쉬는 시간도 말씀드렸거든요. 저희가 이제 식사하는 시간이 좀 마땅치 않아서 강연을 몰아서 하시고 한 15분 정도 일찍 끝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렇게 하시는 걸로 이제 하시긴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아마 그렇게 하시고 점심 드시고 또 차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식사 들어갑니다. 뭐도 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많이 한 달에 한 번만. 한 달에 한 번만. 네, 근데 야간에 제가 안 했어요. 지난번에 식사하는 다음에 해부를 갖고. 우리 식사한 거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래요? 여기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공수 이제 저 금년에 84세 돼갖고 건강이 확 줄어들어 버리니까 나 갈 준비나 해야겠다 싶어 생각했는데 아니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면 못 끝내고 하겠네 싶은 게 마지막에 일에 안 물고 참 앉아 혼자 공부를 했더니 뜻이 뭐라 여러분들한테 전달돼서 정신 차려라 그래서 자극을 받고 나니까 고충 생각이 아니라 적어도 저 얼른 생각이 대충 한 5년은 버틸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신을 얻으면 한 10년까지는 기초작업을 해놓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 선생님 놔두고 나 혼자 가겠어. 그래서 이런 뜻에서 우리들이 힘을 모아서 우리 기초작업을 해갖고 저거 우리 학문이란다거나 이 역사적 사명 공동체들 다시 말하면 이 뭐랄까 그 정기 내지 호연지기를 가진 사람들이 가야 할 공동적인 방향을 기본 방향을 정립해놓고 한 사람이 그 쓰러지든 말든 간에 대세를 만드는 기초 작업을 해놓고 가야 하겠다 해야 할 일이 아니겠냐 생각이 들어서 하다 보니까 몰라도 잠이 살아난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입맛 들자 누구는 노자 떴다는데 입맛 들자 힘이 나서 이제 새로운 차원이 전개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번에 이 맹자 중용 강의를 힘차게 진행시켜 나가는 뿐만 아니라 공부할 수 있는 동시에 터져나가고 만들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해야 할 이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그 전에 얘기했던 그 조선 경국전 강의 제도를 병행해서 해나가야겠다. 근데 그런다고 보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 두고 연결하는데 거기와는 접근해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혼자 떠들 것이 아니라 뜻이 있는 모든 동지들에 있어서 가능적인 영역이나 영향력이나 능력을 공동 개발하는 풍토를 만들어갔다 하는 것들이 며칠 전부터 얘기해봤던 것이고 그래서 저와 같이 공부하는 강원체제부터 만들어갔다. 그 강원체제를 만든 데서 선 역할을 하셔야 이 첫째 어른은 제가 강국에 좀 부탁 말씀을 요청한 말씀을 여기 윤기원 형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뜻을 모아서 같이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일단 기본적 방향에 관한 생각까지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기를 얻어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운동을 구체적으로 조직화시키고 계획화시켜야겠다. 그래서 지금 말하면 아침 어제 저녁부터 시작해갖고 덕도한테 오면서 이제 우리 공동 공부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조직 짜는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빨리 내주시오. 그래갖고 다 복귀해서 가만히 있었 그런 얘기도 못 얻어서 죽건데 그러고 엄살 뜬다가 그 뜻을 여러분들 말씀을 드려서 이제부터서는
적어도 우리 공부하는 것은 좋아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만드는, 대세를 만드는 작업을 시작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그럼 이제 오늘 기왕에 시작했으니까 중용 강의는 오늘 부분은 제가 지금부터 한 30분 동안만 오늘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시기로 오늘 예, 구산 선생님께서 오늘은 예, 지금 실은 이제 시범적으로 강론 준비를 구화 선생님한테 먼저 좀 드렸고, 그 다음에 속으로는 어른이 되셔갖고 제일 먼저 이 윤지원 장형님 큰 어른이 기본 방향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평소에 해놓고는 구체적인 얘기를 연결이 안 돼서 못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구화 선생님 다음에는 이 다음에 형님이 좀 맡아서 기본 방향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방향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해야 할 분이 박 선생님하고 또 저기 이 교수 보시면 이 얘기할 것이고, 그 다음에 조봉원 선생님도 좀 준비를 해야 할 것이고, 존경하고 사랑하시는 이 선생님도 좀 그 방향을 잡으셔야 할 것이고, 이제 보니까 이 선생님 나한테 쓰셨던 그 레포트를 아침에 다 읽어보고 나서 오면 내가 이제 정신을 지냈다 한 교성스러운 말씀을 이제 다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가면서 특히 이제 아버님 김선 무시가 좀 똑떨이게 해야지 잘 못했다는 내가 이제 성도를 한번 헐뜯게 저는 계속 듣기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듣기만 한 것보다는 틀린 얘기를 해갖고 꾸지람을 듣는 것이요. 가만히 말하면 말거리 안 잡히라고 아무 말 하고 듣기만 안 듣는 것은 그것은 안전책이고, 틀린 말 해갖고 꾸지람 들어갖고 고쳐줘야 발전해.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단소리 하는 동안에 시간이 나가버려서 안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고 봤더니 실은 공부 좀 했다고 생각했는데 인자 생각해 보니까 중용에 들어가 보니까 엄청나게 내 공부가 못 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러니까 늙기 전에 그 선단 누구 말은 늙기 전에 늙기 전인지 몰랐지만 빨리 돌아와서 그 대신에 늙기 전에 공부 좀 더 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오늘 마음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것 중에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이걸 화두로 삼자고 얘기했던 대목이 바로 102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파이 분류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럼 파이 분류는 어디냐? 그럼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중용의 제10장에서 나오는 남방적 강이냐 북방적 강이냐, 남방적 북방적 강도 아닌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들이 가야 할 방향, 다시 말하자면 도의 가야 할, 군자가 가야 할 방향이 파이 분류다 하는 내용이 바로 말하자면 95페이지 원문의 셋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 근본 뜻이 뭐냐? 옛날에 요것만 탈탈탈탈 해야지만 지금 현재 와서는 실사구실을 통해서 해독을 통해서 까 뒤집어갖고 다시 얘기하고 오는 것이니까 다시 봐야 그건 남방적 강은 무엇이냐? 그러면 조용히 자기만을 수양해 나가는 건데 비해서 북방적 강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러면 안 지고 그 철저히 앞장서서 그냥 용을 발휘하는 것인데 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군자적 강은 무엇이냐? 그러면 자기 내면도 충실하면서도 남들과의 조화도 항상 관심을 갖는 대국을 만들어가는, 다시 말하자면 그것은 말하자면 또 이제 이렇게 똑똑하게 옮겨보니 자기 내용에도 충실하면 전체의 이 전체적인 대화합도 이루어가는 두 차원을 화합해서 남방적 강과 북방적 강을 합쳐갖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합해갖고 되는 전체적인 이 공동체적 공으로 하는 그 내용이 그 뜻이 아니냐.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여기 말하자면 95페이지 셋째 줄에 나와 있는 대로 보자면 화이 불주 그런 말은 화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갖고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자기 내면 속에, 다시 말하면 화 속에 중요한 문제가 뭐냐? 자기 내면의 화가 이루어지고 또 전체와 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불교에서 화를 이루기 위해서 밑도 끝도 없이 끌려당겨서는 안 된다. 그 대목이 화이 분류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말하자면 그래서 제10장 96페이지에 나오는 내용들은 바로 말하자면 제목이 있는 대로 정신영양,
키워나가는 것을 핵심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그 문제를 갖고 처음에는 원리적으로 보자면 그 주제인 관유이교하고 다시 말하자면 우리 내면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남하고 원수지고 다투는 문제는 덮어버리자. 남 잘못한 것을 가리만 덮어버리자. 그 불보 무도 그 두 가지를 조화를 해갖고 다시 말하는 내면으로는 자기의 성취하고 또 대외적인 면은 다른 사람들과 안 다투고 조화를 이루어가는 방향을 중심으로 한 것처럼 설명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한 내용들이 제 10장에서는 제일 처음에 해도 제1편 그러니까 1장이랄까 제1편에 들어있는 것은 그 기본 정신인데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한 것들이 대체적으로 보자면 적으로 다른 사람들 마음까지 포용해가는 자세를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설명되어 있어요. 여기 96페이지부터 나오는 대로 이 동안에서 광무제가 반란군 협력인 놈들 다 덮어주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백성들 다른 사람들을 포용해가면서 대국을 이뤄가는 과정들을 설명한 것들이 특히 깜짝 놀랄 정도로 여기서 10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대로 보자면 96페이지 가운데 나와 있는 대로 동안 이 전환을 광무제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있어서는 97페이지 쪽에서 보자면 조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삼국시대에 있어서 저걸 다 통합해갖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었고 다음에 그걸로 말미암아 후에 자기가 이 황제가 되어갖고 천하를 통일해갖고 자식한테 미루는 대로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가서는 97페이지 밑에서부터 8째 줄부터 나오는 대로 당나라를 통해서 중국 역사상 혹은 세계 중세 역사상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국가를 만들었던 당나라 두 번째 왕인 탕태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시 말하면 대중국 내지 대중원 통합에 관한 정신 방향이 무엇이었냐. 백성들을 포용하면서 잘못한 것은 따지지 않고 따뜻거려갖고 대화합을 이루어왔던 다시 말하면 중세에 있어서의 가장 뛰어난 대동화를 이루어왔던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큰 차원으로 천하를 포용하고 있는 당태종과 이세민이 붙어갖고 천하를 한번 먹으려고 하다가 안 된 게 뒤집어보려고 하고 있었던 그 밑에 붙었던 다시 말하면 당태종 넷째 줄에 나와 있는 97페이지 밑에 7째 줄에 나와 있는 대로 보자면 당태종의 분신 같은 역할을 했던 이 충신이었던 사람이 딴 욕심이 생겨갖고 배반하기 시작하니까 그 왕자를 꼬셔갖고 왕자하고 짜가지고 그 아버지 몰아내고 우리가 죽은 잡자 했던 다시 말하자면 이군집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합되고 대조를 딱 떼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하를 포용하는 대도량을 가진 당태종이라는 사람과 당태종 방법을 배워갖고 써먹다가 실패하고 부해가 할때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인 이군집이와의 차이를 딱 대조해 가면서 어떻게 하면 천하를 포용하느냐 하는 데를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기 제1절에 나오는 것만 보더라도 바로 말하자면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강이 무엇인지 용이 무엇인지 정신적 화학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대목을 그 뒷부분 강의할 때 조금 공부할 때마다 반드시 저는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여기 96페이지 제10장 나오는 앞에 부분을 반드시 읽으면서 뒤에가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이 대목은 이렇게 자세하게 써져 있는 대목은 옛날 이 중용 집주에서 하나도 안 보인다. 중용 집주 저도 사라질 정도 읽어봤습니다. 여기서는 일반 원리만 설명하고 있지 구체적인 역사적인 시행착오 문제란다. 구체 교육이 안 들어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명나라 때까지 이루어졌던 유학의 교육은 근본적으로 철저한 실천적 교육이 아니라 실사구식 교육이 아니라 원리적 교육이었을 뿐입니다. 오늘날에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해나가야 할 일은 어떻게 해서 조금만 머리를 트면 실수해갖고 아까 얘기한 대로 김수희 잘못했다 꾸지람 떴다고 했지 꾸지람 들어갖고 고쳐져 가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실사구식에 가는 과정은 다 실험적, 수정적 혹은 차원을 넓히는 팽창적 방법을 지금까지 우리 한국에 있어서 성공한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못 쓰고 있습니다.
지금 머릿속에 지금 한국 유학을 지내고 있는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계속 함부로 말하는 건 모르지만 근본적으로는 명나라 때 완성되어진 유학이지 그 후에 새로운 시대 근대화를 거쳐갖고 민본화하고 접근되어가는 문제를 과감하게 받아들인 유학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것이 현재 과감하게 받아들인 유학이 어디서 쓰느냐? 저건 손문 선생에 의해서 중화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그 후에 다음에 손문 선생의 뒤를 이어갖고 다시 공산주의를 민본사상으로 바꿔버리고 있는 오택동 이후의 사상 속에서 현재 오늘날에 이루어지고 있는 제가 과거 말씀드리면 중화인민공화국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유학이 어떻게 보면 명나라 때 유학이나 청나라 때 유학보다 훨씬 더 앞서 있는 민본 유학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든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에 있어서 비록 공산주의 국가라고 해서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여기에 있는 도랑검으로 되어 있는 사상과 관련된 중국에 나온 문헌들은 지금까지에 있어서 명나라 때까지 그 봉건적인 왕조 중심 체제의 사고방식을 과감하게 깨고 다시 백성들로 돌아가고 얘기하다가 나가고 지금 자유주의적인 민주주의적인 자본주의 국가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공격받았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차원에서 세계를 포용하는 이유로도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그 세계를 포용하는 이유로도 공산주의가 변모해가는 한 모습을 저는 감히 말씀드리자면 그게 바로 뭐냐, 칼 막스에 의해서 나왔던 기본적으로 볼셰비즘을 했던 공산주의 이론들이 그 후에 나오는 현재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칼 막스 다스 카피탈 자본론 이론은 프롤레타리아트에 있어서 볼셰비즘이 아닌 것같거든. 아니 민본론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저는 틈만 있다면 미국과 얘기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하밀슨의 교과서 에코노믹을 다시 한번 우리가 구입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내 기본 생각입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 보자면 오늘날에 있어 우리는 새로운 차원을 배워가는 데 있어서 과감하게 비난받을지라도 비난받아 어떻게 고쳐지느냐 하는 것까지 들어가서 봐야 한다고 말입니다. 비난받았으니까 답답할 것이 아니라 그런 점에서 보자면 그런 내용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95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속에서 엄청나게 있었던 것들을 봤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에 99페이지 제2장에 들어와서 보자면 그래서 다시 공자님 사상의 핵심으로 정리를 해놓은 것이 바로 99페이지에 나오는 대로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아까 말하자면 이 강이라고 한 것 혹은 강이라고 한 것은 용이라고 한 것일 수 있습니다. 강이라고 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접근해 갈 때 있어서 그것은 인류 화합을 위해서 큰 마음으로 가야 한다. 폭력이란다 한 힘에 의한 지배는 안 된다. 다시 말하자면 그 다른 말로 말하자면 왕도여야지 패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제목이 99페이지의 제2절에 나오는 폭력은 부시 지혜적 선택이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자면 아주 놀라울 정도로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폭력을 쓰는 놈은 무엇이냐? 끝내 가서는 자기 스스로가 정당한 방법으로 것이 아니라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모든 생각이 나온 것이고 그러다 보면 폭력을 쓰는 사람은 그것이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부분에 보자면 결국에 가서는 폭력에 의해서 저도 망하고 직패도 망한다는 얘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99페이지 둘째 줄 마지막하고 셋째 줄 그 부분을 봐보죠. 거기 보면 아주 그 99페이지 그 제일 처음에 서문에 해당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자는 일향 한갓되게 말이에요. 한쪽 방향으로 불주장 폭력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금덕하고 임금명하고 그 다음에 사이불념자는 구시 공자 찬성적 인격이다. 공자님께서는 무장하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싸우길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속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전체로 그 사람들의 인격을 공자님께서는 찬상 자름이라고 칭찬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임의의 강, 다시 말해서 상대방을 힘으로 꺾어야겠다고 하는 임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참된 강한 힘찬 것이 아니라 억지다. 그래서 선택 폭력, 폭력을 선택하는 방법을 가지고서는 이 흔 불명지 지혜다. 그것은 밝은 지혜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밝은 지혜는 폭력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이성과 인격과 감화력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는 이런 폭력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타이다. 그들은 최종 끝들이 가서는 법문하게 될 것이라는 회자는 영어로 말하면 윌샤르하는 미래적 동사적인 뭘 하게 될 것이다. 회면 자기들이 폭력을 가지고 한 사람들이 폭력을 갖고 온 사람들은 반드시 지기들 스스로 폭력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 이 얘기를 우리나라에서 옛날 이케아에서 동경 유학생들한테 가서 그 화합을 딱 그리면서 가서 그 다음에 동경 독립선언을 하도록 주도를 해오셨던 이 남강 이승훈 선생이 동경에 가셔서 하셨던 말씀 속에 되게 먼저 그 사람 말씀 때 학생들 꼬시려고 와서 독립운동 시키러 왔을 것이다. 그래서 일본 형사들이 집타러 다닐 때 다 붙들어잡고 우리를 도우려고 우리 독립도 하고 개화도 하려고 애를 써주신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일본을 미워만 하지 말자 말씀 그렇게 해놓고 다만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일본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한다면서 힘을 갖고 지배해갖고 폭력을 갖고 지배해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폭력을 쓰는 자는 폭력으로 일어난 자는 폭력으로 망한다라고 하셨으니 잘못하면 일본이 망할까 싶으니 우리가 일본이 망하지 않도록 기도하자. 그 의미에서 동경에서 우리 유학생들은 단합해서 일본이 망하지 않도록 일본이 폭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업보로 망하지 않도록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단합한 것이다. 그런 방법을 써갖고 결국은 일본 형사들한테 잡혀가지 않으면서 일본 폭력주의에 관한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해왔던 것들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이 바로 이 속에 들어있는 대로 공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들 가지고 그동안에 폭력을 써왔던 내용들을 관한 그래서 폭력을 가지고 지배를 해왔던 당나라를 이 폭력을 가지고 오나라를 지배해왔던 내용을 그동안의 폭력의 변화 과정을 쭉 설명을 하다가 그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그 못된 폭력이 의존사가 거기에 도취해갖고 있었던 놈이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서 오나라까지 망하게 만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말하자면 손권의 손자인 손호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자면 이 앞에 있는 과거의 명나라 때까지 중용 속에서는 설명되지 않은 것들을 갖고 다른 이쪽 사회학적 혹은 정치학적 요소들과 연결시키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에는 오늘날 이 중용에 관한 공부는 적어도 명나라 때까지 지금까지 공부하는 달리 새로운 시대 인류 공동체를 접근해 가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가야 할 일들이 바로 말하자면 주도권 잡기 위해서 지금 현재 미국하고 소련하고 싸우고 있는 상황들을 전체적인 입장에서 다시 싹 보면서 근본적으로 지혜를 통해서 화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얘기를 직접 말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뭘 하고 있는 것이냐. 대화합을 위해서 다시 말하자면 이 대동 화합의 사상을 접근해가는 방법을 이렇게 저렇게 개별적인 방법을 통해서 설명해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걸 설명해가는 과정으로 해서 직접 안 들고 뱅뱅뱅 돌려갖고 이제 포용해가는 방법으로 하자한 제 다음 단계 한 단계 높은 방법으로 설명한 것이 102페이지에 나오는 대로 제3전 대세라는 페이지는 아까 설명했던 대로 분자가 쥐어보고 있는 하이브리드라는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제1단, 제2단에 비해서 제3단은 이 허용해 가면서도 점진적으로 설명해 가면서
그러면서 안 될 때는 참고 견뎌야 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그래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게 거의 다 되어버렸습니다만은 오늘 그래서 꼭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제 3단의 3절에 했다가 3절에 해당되어진 화의 분류문을 설명하는 부분을 지난 시간도 좀 하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화의 분류야말로 구체적으로 유연하게 그리고 한말만 다차원적으로 차원을 높여서 허용해갖고 이 공동체, 대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 화의 분류를 어떻게 하고 있냐?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동안에 요약해서만 말씀드리자면 화의 분류는 화의 입장과 분류 입장과를 두 가지를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부분들은 102페이지에서부터는 총론적인 입장에서 화의 분류 사항에 관한 문제를 화의 분류 속에서 화의 분류의 입장을 제일 처음에 강의 요소를 가지고 설명하도록 강의 가야 할 방향, 강을 어떻게 접근해 가서 실천하느냐, 화를 통해서 실천해 나가는 것으로 설명해가지고 중요한 내용은 여기서 우리가 공부해 나가야 하는 102페이지 밑에 둘째 줄부터 시작해서 103페이지로 와서 103페이지 하단까지 연결되어 있는 다시 말하면 이 화 말고 분류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화와 다시 말하면 상대방과 화합해 가면서도 지켜나가야 할 한계의 근본 성격을 분명히 세 가지로 나눠 가지고 분류에 있어서 세 가지의 함이 들어가야 할 내포되어야 할 내용들을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구체화시켜서 설명한 것이 두 번째 나오는 정정당당한 자신을 갖고 했나 외에 거기 들어가고 잘못한 수단 방법을 안 가지고 접근해 나가는 것은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분류가 아니라 유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화와 유와의 한계를 아주 조심스럽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할 기본적인 문제는 102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부터 시작되어지는 것과 더불어서 103페이지 밑으로 한 20줄까지 하나 핵심 부분으로 보자면 103페이지 첫째 줄에 해당하는 가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화라고 하는 문제는 상대방과 싸우지 않고 평화 공존과 화합의 가능성을 항상 갖는 것이지만 유라고 하는 문제는 그 정도를 넘어서서 거기 화합하기 위해서 거기 접근하다 보니까 지켜야 할 한계를 넘어버리고 자기 스스로를 허물어버리는 결과로 간 것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유로 가서는 안 되니까 화이면서도 분류, 자기가 허물지 않는 한계를 꼭 지켜야 한다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한 것이 102페이지 밑에 숫자 줄부터 103페이지 첫 줄까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다시 한번 읽고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화라고 하는 것은 남과 더불어서 여인, 위선 서로 잘해보기로 하는 선으로 결합되어진 관계를 말하고 있다. 그렇지만 단 불임이 착 그것은 선으로 좋게 짓다는 뜻에서 속을 어쨌건 간에 겉으로는 그냥 그 얼렁뚱땅 지르다 하는 의미의 화여서는 안 된다. 그 말은 밑에 둘째 줄 뭐냐면 화희니란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희니란 말은 겉으로 보기에 적당히 그냥 우선 대강대강 넘어간다는 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대강대강 넘어가는 것 갖고는 화가 아니다. 화의 분류가 아니다. 그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한계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철저하게 너는 나와 근본 문제에 대해서는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제 밑에 줄에 나왔습니다. 안조 화적 원칙 주사. 저 화라고 하는 문제의 원칙을 지켜내기 위해서 주사 실천에 옮겨야 할 일은 주사란 말은 주는 행동을 행할 행자하고 똑같은 자인데 사의 목표에 맞게 적절하게 알맞게 행동한다는 뜻으로 그냥 행자보다는 주자는 훨씬 더 강력한 구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를 기초 걷대에 있어서는 반드시 거기에 알맞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 화의 뜻이지 어영부영 넘어가는 것은 화가 아니다. 그것을 설명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어찌 것이냐. 그래서 화로 해서 원칙에 충실하게 실천해 나간다는 원칙 주사인 화라고 한다면
이것은 단요, 강조, 분류 저쪽으로 흐트러져서 어영부영 해갖고 혼란되어 버리면 원칙이 섞어져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즉 부동, 유속, 속된 방향으로 한꺼번에 어영부영 함께 흘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한다. 하지만 못된 버정머리하고 비유 맞추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게 중요한 문제가 분류라고 하는 개념에 제 밑에 쭉 나와 있는 대로 부동, 유속, 속된, 타락한 이 못된 버정머리 한테 어울려져 가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못된 버정머리 얘기를 가장 강력히 잘 얘기한 양반이 누구냐면 부산 양반 김영삼 대통령이 항상 못된 버정머리 그 말을 잘 쓴데 들어보자면 여기 부동, 유속이라는 못된 버정머리에 똑같이 흔들어서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대류란 말은 큰 흐름에 우원히 흘러가는데 못 모르고 따라 들어가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큰 풍포, 바람에 후원히 흩어져가는 바람들이 우원히 몰려가는데 저도 따라가는 것은 그것은 여기 말하자면 이 분류가 아니라 유가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유와 분류를 구별해난 또 다른 말이 말은 인운, 역운 이러다가 사람들이 말할 그려 그러고 뒤따라가는 것을 사람들이 그러다가 생각도 없이 나도 그려 그러고 따라가는 것이 인운, 역운 그런다 함께 나도 그렇게 했구만 따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시, 부시화 그것은 화한다는 것이 아니요. 그건 다시 말하면 끌려 들어가 보는 것이 화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끌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시화가 아니고 이것은 이시유 이것은 끌려 들어갈 유자. 그래서 흐를 자는 끌려 들어간다는 뜻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끌려 들어가는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시장이 잡은 제목이나 한 말씀만 드리고 오늘 이 제 제목들을 끝내보자. 103페이지 밑에 103페이지 그 밑에서 열째 기사나 그다음에 파이 분류라고 하는 것을 갖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파이 분류라고 하는 것은 오늘 공부 하도록 한번 삼아갖고 모든 일을 보시면서 내가 하는 일이 화이냐 유냐 분류냐 하는 문제를 갖고 판단하는 기준을 오늘 실천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화이 분류라는 건 뭐냐? 이것은 적어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켜나가야 할 경제라는 말이 나와서 인생 경제란 말을 갖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주인적 대지혜다. 주인적 도 주자가 뭐냐면 사람 노릇 주자입니다. 주인은 사람 노릇할 문제를 가지고 사람 노릇할 만한 행동을 가지고서 지혜를 심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생이란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 얘기만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인생이 뭐냐? 사람이 태어나듯이 생각은 태어난 상태죠. 한번 태어나서 뭐예요? 죽을 때까지 살아가죠. 그래서 그 생 속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 태어났다는 생이 있고 태어났으니까 죽을 때까지 산다는 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란 말은 한 번 태어났으면 죽을 때까지 하나의 동질성을 가지고 유지해야 하는 것이고 동식을 가지고 유지되는데 그 중심 기초가 뭐냐? 지혜다 그 말입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인데 이 속에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어떤 흐름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세를 거기 인생 저기 5째 줄 밑에 보자면 바로 살아가려면 화이 분류 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필수 자강불식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제 방에 자강불식이라고 하는 글 이쪽에서 그 양반이 96세 된 노인네가 어떤 양반이 이제 글씨 써놓으신 것을 갖고 제 학장실에 붙여놨던 것이 있습니다만 자강불식 그것이 뭐냐 그러면 이제 보니까 자강불식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화이 분류 한 다른 면이라는 사실이 이제 잘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학장실에 그동안에 법과대 학장실에 창설해서 대학 열어서부터서 기존 선생님이 걸어놨던 그 자강불식 문머리만 짓다가 오늘날 다시 여기서 102페이지 103페이지에 나오는 중용에서 나오는 자강불식 부분을 다시 읽다 보니까 그때 느끼는 자강불식 의미를
이 뜻을 가지고 제자들한테 심어주시려고 했던 우리 대은사님이신 기소은 선생님께서 심어주셨던 그 뜻, 이 소개가 공자님 뜻, 맹자님 뜻 다 들어있구나. 부처님 뜻 그 소개가 바로 말하면 예수님 뜻까지 다 들어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옳다고 생각한 것이 있으면 무조건 고집한 것이 아니라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따뜻 끓여갖고도 또 참고 모순도 굴욕도 견디면서도 참고 싸우지 말고 이런 합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시 말하면 공자님을 갖고 장난치려고 하고 있는 테너라에 있어서의 아주 그 정치 깡패에 해당되어지는 이 양화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얘기와 공자님과 관계를 간단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104페이지 쪽으로 보자면 양화는 공자를 협박해갖고 자기 편에 끄집어들려고 방법을 쓰고 말 안 들으면 사회적으로 망신을 시키려고 하는 계획까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흐름을 다 잊고 있는 공자님은 양화를 끄적거리 접근하면 철은 넘어고 맹종 못된 넘어고 친하게 지낸다 하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다고 해서 양화하고 싸우면 씨알데기 없는 혼란이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양화하고 겉으로는 평화적인 공존을 유지해 나가고 체면을 유지해 나가면서도 그래도 양화와 관계에 있어서 양화와 관계 속에서 공자님께서는 당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채통을 끝끝이 지켜나가면서 양화하고 비겁한 타협을 하지 않는 모습을 지키고 있는 것들이 여기 나오는 103페이지 밑에서부터 104페이지에 가고 있는 대로 공자님이 양화하고 살면서도 안 붙이면서도 넘보기에는 아주 치는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서로 간에 눈까고 싸우고 극단적인 싸움을 않고 지내면서도 양화가 그렇기 때문에 그 공자님 뜻을 아셔야 해서 눈까고 공자님은 대득이 못 얻도록 하고 있는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최소한의 뭐라고 볼까요? 이 투쟁적 상태가 아닌 평온적, 피상적 공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공자님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참고 견디면서도 그 상황을 지키면서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의 도를 끝까지 지켜나가고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공자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강 불직의 태도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그렇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103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부터 나오는 104페이지 하단까지 오는 그 내용이 바로 하는 공자님의 자강불식해 나가는 그러면서도 참고 견디면서도 양화 같은 놈하고도 역사적으로 싸워안고 이 당신은 큰일 할 사람인데 나는 내일 하려니까 나중에 뜻이 맞으면 큰일 같이 하자 그 뒷날로 큰일 나중에 뜻이 맞으면 같이 하자는 말로 딱 밀어버리면서 그 순간 싸우지 않는 경계 그 순간을 피해 나가는 공자님의 경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에 여기 나오는 103페이지 이 화유분류에 나가는 공자님의 양화하고 싸우지 않고 겉으로 양화하고 평화적 공존을 유지해 나가면서도 양화한테 보이긴 나중에 너하고 나하고 뜻이 맞으면 언제든지 만나서 좋은 정치 좋은 이상국가 맺는데 참여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 나가면서 양화를 적을 삼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이대목에서 한 10번 읽어보면 눈물겨우게 그동안 참고 견디는 공자님의 인내의 경계가 다 눈에 보인다는 말입니다. 이 대목이 여기 말하자면 하이분류라고 하는 공자님의 최후 깡패, 정치 깡패 양화하고도 공존해 나갈 수 있는 차원을 생각하면서도 참고 견디면서 양화한테 도전해서 싸움하고 멱살 잡고 하는 흠프 저새끼가 붙어버려 흠프로 안 만들고 참고 견디는 경지를 설명하고 있는 대목에서 적어도 여기 중용에 있어서의 최고의 공자님의 경계가 보이지 않는 것인가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일단은 설명을 하고 강의는 어떻게 하냐 다시 말하자면 다시 이 다음 시간 기회가 오면 그 공자님이 양화하고 화이분류해 가는 모습을 다시 자세하게 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보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제 얘기는 끝내고자 합니다. 죽여버리자. 저보다 시간 12시 끝낸다 해놓고 꼭 10시 10분이나 10분, 20분 끝낼게.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지금 무더가 돼서 삐지라고 들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앞으로는 10분 전에 끝내기로 하고 얼른 불을 갖고 싶어. 시간에 실시간에 끼고 그래서 바로바로 공부 들어가고 있다. 예.
이거 제일 중요해요. 네, 자꾸 챙겨. 이것도 늦게 갖다 줘. 빨리 갖다 줘. 5천, 6천은 큰 돈이요. 9,000원 나올 때도 있었어요. 네. 그렇게 마시고 늦게 가면. 묻어. 예. 이 교수님한테도 부탁드려서 앞으로 강의를 준비 좀 할수록 얘기하고 내 사랑하는 아버님 김선영한테도 얘기하고 그렇게 진짜 나는 아직은 아니에요. 수준이 아니에요. 수준은 그 옛날 그 형님 오늘 형님 시간은 지금 미룰다잉. 오늘 저 도와주는 걸 한번 시작하고 대신 다음 시간은 첫째 할수 이런 형님이 진짜 생각해보면 아니 말하고 신경 쓰고 보면 네. 치매 예방도 되고 그렇게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이제 쉽게 말하면 예. 강론이 아니라 마음 여는 운동 아닌가 지금? 이렇게 마음 여는 거고요 우리. 차마 이 집에 있으면 뭐든 현대인 되시는 되시려면 시간 잘 지키면 돼. 예? 현대인 되시려면 시간 잘 지키면 이 명강에 딱 맞지. 그리고 또 이렇게 해보시고 이렇게 이 얘기할 때 강의도 명강이. 아니 오늘 잠깐 선생님 현대인. 오늘 웃으시는 이 선생님 모습 봐봐. 천하에 이런 요조 승려가 어디가 있어? 좋을 때 웃어야죠. 좋은데 웃어야지. 그래. 본인보다 아이고. 나이가 젊으면 다 이쁘고. 마음속에서 예. 그 마음속에서 그 미소의 정신력이 나오지 미소 이 광경이. 좋은데 와서 웃어야지. 의사를 모두 나오려고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엄청 저기 체육대 달라고 안에. 먹었네. 체육대 앉아. 주다 이거. 쎄쎄네. 체육대회 합니다 이거. 예? 체육대회예요. 그렇게 주다리 가고 있습니다. 이거? 예. 깜장팀이 이길 거야. 빨간 팀이 이겼는데. 빨간 팀 이겼어? 한번 이기면 수련. 학생들이 해요. 이거 보세요. 한번 이기면 체육대회 하고 있습니다. 네. 옛날 생각나. 기다리기도 요령이 들어가서. 예. 누워 불던데요. 진짜. 요령이 그렇던 분은. 한번 이기면. 예. 이거 지휘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지휘하는 사람 지휘가 가장 중요하다. 예. 딱 좋으니까. 예. 이제 합시다. 운동 먼저 끝나고 밥 먹으러 가게. 네. 자, 한번 딸려하고. 오늘 끝나겠습니다. 선생님 오는 시간에. 영화에 대한 이야기 끝나겠습니다. 그동안에 틈틈이 나는 대로 또 대화를 통해서 이 공무원 분들을 직접 간접으로 인도하고 있었던 부하 선생님께서 오늘은 이 공무원 근본자료에 대해서 주제를 조선의 성리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조선과 성리학이요. 우리 조선 유학에 흐르고 있는 기본적인 그 성리 근본 원리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꼭 그것만 아니라 얘를 공부해와는 도움이 되는 얘기를 오늘 한번 마음 먹고 얘기를 좀 해주겠다고 해서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마음을 열고 들으시고 또 거기다가 보아 선생님 생각에다 우리 생각을 보태갖고 더 아름다운 더 큰 그림을 우리 마음속에 그려나가시면서 우리 공부가 큰 발전이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는 풍토를 발전시켜봤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오늘 시범도 한번 먼저 고아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아서 형께 뜻을 발표해 주시는데 너무 꼭 그 부담 갖고 갖지 마시고 자유스러운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데 환영하는 뜻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이제 말주변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제 모두 어르신들 앞에서 이런 큰 테마를 가지고 이야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떨리기도 한데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이것도 어떤 것에 그냥 내 정신을 놔버린 게 아니라 집중하고 그러면은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성리학인데 이 성리학이 어디 책방에 같은 데 가봐도 독립된 책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성리학이 그 결론들이 모두 그 학자들만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우리가 인식되어 있잖아요. 성리학이 굉장히 또 어렵습니다. 어렵거든 내가 보자. 근데 이제 요것이 내가 조금 이제 그 메모를 하게 된 동기는 그 우리 이제 정학당이랑 그 그때 그 이제 동창 중에 기대성 선생이 종손 있어요. 우리는 이제 누구지 이름이 기성근이 그분이 한 10년 전인가 고봉 선생 이제 그 고봉 전집을 펴내고 또 고봉 선생의 그 생전에 대한 그걸 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놈을 가지고 나는 책을 주면은 열심히 보기는 해. 보고 이제 그때 이제 메모를 해놨어. 그런데 이제 그 뒤에는 이제 그 성리학을 이제 잊어버렸는데 이제 여기 와서 공부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공자님이나 맹자님이나 이 사상이 철학으로 이어진 것이 성리학이기 때문에 성리학을 이해를 하면은 좀이라도 이해를 하면은 현재 우리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조선 성리학이라고 그랬는데 조선만의 성리학을 띄워놓을 수는 없고 중국을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성리학이 나오게 된 동기, 중국에서 나오게 동기가 뭐냐 하면은 그 당시 이제 중국인 그 노자 사상하고 공맹자 사상하고 이 불교, 대승불교죠. 불교 소승이 아닙니다. 대승불교하고 이제 셋이 중국을 그때 이제 말하자면은 그 연구하고 또 이제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하는 것인데 불교 쪽에서는 이제 요학을 쪽에 이제 공격을 했어요. 이제 자기 학자들끼리 무슨 공격을 했냐면은 야, 유교 누구들은 요학 누구들은 우주의 근본에 대한 말이나 또는 인간의 본 심성에 대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누구는 안 붙다 이다 그 말이요. 이제 요학 쪽에서는 거기에 이제 철학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없어. 고전에서도 하나의 이제 학문으로만 있었지 어떤 그 철학적 체계가 없어. 그러다가 이제 성도교로 발전된 것 같은데 구체적인 문제를 일으킨 것들은 전부 성이나 도가 아니라 도입니다. 다른 요소로 결합해갖고 이루어진 것들이 전부 구체 팽창 요인을 갖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중국의 경우에 있어서 실은 말하자면 중화민족이 중심이 된 것만 봤지만 근래와서 그 사람들 역사를 쓸 때 몽고가 원나라가 중국사의 전통적인 요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나라 요소가 다 모아갖고 다음에 새로운 침략 국가였던 만주가 중심이 되어갖고 만주국에 의해서 이루어진 청나라 때는 명나라 때보다 훨씬 더 넓고 엄청나게 큰 문화적인 재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청나라 강의부터 시작해서 청나라 만들어놨던 그 사람들 문화를 절대로 그 사람들 중문화 핵심으로 명나라 때보다 청나라 때 더 집중해버린다. 그 오늘날과 세계에 미쳐버린 미국에서 연칭 연구원 같은 것들은 바로 뭐냐면 청나라 사고방식이 세계에 제일 큰 영향을 끼쳤던 내용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오늘날 그 사람들은 말하자면 다차원적인 요소를 결합시키는 방향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벌써 뭐냐 원리만 따지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뚫고 나가는데 한계 딱 붙여버린단 말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 방향을 종합적으로 옆에 끝까지 연결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얘기를
부하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내용은 어떤 점에서는 우리들한테 새로운 차원을 열어 나가야 한다고 하는 안목을 넓힌 아주 결정적인 파격적인 그 교훈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주 대단히 뒷부모님과 되고, 그것은 바로 뭐냐, 수없이 많은 논의를 통해서 재구성되어야 할 일이 절대로 원리에 멈춰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주셨다 그 말씀드리고, 그 뜻이 형한테 대해서 감사하다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시간이 이제 10분 전에 되어버리는데 마치 11분 전에 이제 끝내면 되겠지? 예. 혹시 또 꼭 하실 말씀 있으면 존경하는 박 선생님 한 말씀 하세요. 제가 아까 이제 저는 형이야 네? 갖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형이가 형이야지. 박 선생님도 한번 이런 내용 이 발표를 해주시기를 간절하고, 그 다음에 말씀만 거기만 끄덕끄덕 것이 아니라 아우님도 좀 생각해야 돼. 그래서 그리고 우덕 여기 이제 오늘 안 나오셨지만 이 선생님한테도 이런 뜻에서 자기 발표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해야 하시고, 예. 공정원 교수님도 여기 요새 아니 현 얘기 아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좋은 힘이 모아진 과정만이 아니라 부딪히는 과정을 통해서 깨져갖고 재구성되어지는 것들도 아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우리 새로운 차원에 있어서 창조적 재구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수리만 가지고 부딪힌 것이 아니라 영리와 수리가 팍 부딪히다가 다시 화합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바로 변증법적 발전이란 말이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지금 새로운 변증법적 발전을 위한 모습의 시기를 한번 체험해 봤던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이 시기를 주신 부하장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식구들 이 정치 갖고 앞으로 대성에서 광주에서부터서 우리 민본 대화합에 관한 성의뿐만 아니라 이 뭐라고 할까, 그 대화합에 관한 대조화의 창조 이론들이 여기서 발전을 이루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하나 여쭤보랍니다. 앞으로 기회 있는 대로 꼭 단군 사상에서부터서 우리 민족 사상과 세계 사상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삼봉 정도전 선생의 조선 경국전 강의를 어떻게 되건 한번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 어쩔까? 이거 강의 할까요? 말까요?